학부 교사 김민숙입니다. 먼저 이제 지루하셨죠? 학부모 총회를 시작하기 전에 재능 있는 우리 자녀들의 멋진 공연을 한번 감상할 시간을 갖도록 하겠으니까 추우셨죠? 또 배고프시죠? 같이 즐겨주십시오. 알잖아 너를 이토록 사랑하며 기다린 나를 뭐가 그리 바쁜지 너무 보기 힘들어 너도 대체 뭐하고 다니니 그게 내 곁에 항상 있게만 해줘 제발 제발.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아이들이 아주 똑똑하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성준입니다. 인사 말씀 드리기 전에 저희 동문회 총동문회 장학 문화재단 이사장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박용원 강릉고 동문장학문화재단 이사장입니다. 소개드립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잠깐 양기를 만들었습니다. 77년부터 78년까지 국제민간외교협회 한국본부 제5대 최정우 제21대 강릉고등학교 총동문회장을 소개해드립니다. 잠깐 서 계십시오. 64년 70년에서 73년까지 강릉고등학교를 졸업한 바 있습니다. 78년 3월부터 80년 2월까지 아주대학교 산업공학과를 졸업한 바 있고 군에 갔다 왔기 때문에 좀 학업 수학 기간이 좀 깁니다. 그 다음에 1982년 3월부터 1988년 12월까지 서울대 대학원 경영학과 석사과정을 1학기 수료하고 국비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 사우스캐롤라이나 대학 전산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그리고 우수한 각종 수상을 했습니다. 이 박용원 회장님 좀 이러십시오. 이 두 사람 때문에 저는 어깨를 펴고 정말 천군만마를 얻은 것보다도 더 지금 강릉고등학교 운영하는데 뒤에서 다 이제 도와주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의 배서 학부모님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우선 41쪽을 보시면 학교 촌지 불법 찬조금 근절 추진 계획이 있습니다. 댁에 가서 읽어보시도록 하시고 절대로 이 촌지를 슬쩍 이렇게 했다가 우리 교원을 정말 밥줄 끊지 마시고 정말 부탁드립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에요. 정말 진담입니다. 뱅자의 어머니 BC 2세기경에 났던 사람입니다. 사망이 되는 말을 들어요. 그래서 제가 목이 셨어요. 좀 부탁합니다. 나중에 몰아서 지시하고 한 번씩 부르겠습니다. 경무부장 정창식 선생님입니다. 감독은 영어입니다. 박수는 몰아쳐도 됩니다. 영어부장 김영환 선생님입니다. 감독은 수학입니다. 진짜 안 치시네요. 네. 학생부장 이환영 선생님입니다. 감독은 음악입니다.
그리고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이제 드림 캠프라고 해서 학생들이 진로와 그리고 진학 또 직업 이런 걸 탐색할 수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자기주도 학습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기에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별도로 다음 주 중에 드림 캠프를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부도 잘하고 머리도 좋다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을 쉽게 못 줄여요. 그것도 뒤에서 통계로 보여주겠지만. 그래서 논술을 교육부에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한 거기까지만 항상 낮추는 거예요. 인원을. 자, 수시 전형의 유형은 지금 수시가 예전 한 4년 전만 해도 전형 종류가 몇 개였냐면 3,400개. 수시만. 지금은 2,900개에서 3,000개. 근데 그 전형이 이름이 다를 뿐이지 약간씩 틀어져 있긴 하지만 심플하게 정리가 됐다는 거죠. 그게 4가지예요. 학생부 종합전형, 즉 입학사정관제 전형, 내신 전형인 학생부 교과 전형, 그리고 논술 전형, 특기자 전형. 이 특기자 전형은 뭐냐면 영어 특기자, 과학인재 특기자, 예능 특기자 이렇게 특기자 전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특기자 전형으로 대상이 되는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한 학교에 한두 명 정도 있을까 말까 한 정도. 예체능 빼고요. 여기서 영어 특기자를 갈 정도 실력이 되려면 토익 점수가 뭐 950점 이상을 찍어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아니면 뭐 특례 입학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영어 특기자 전형이 있죠. 12년 동안 외국에 살다 왔거나 아니면 3년 이상 부모님하고 같이 외국에 살다 왔거나 이런 친구들이 대상이니까 극히 한정적이라고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수시는 4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지금 수시로는 6개 대학을 쓸 수 있어요. 그죠? 수시로는 6개 대학을 쓰고 정시로는 3개 대학을 쓰죠. 가군, 나군, 다군. 이렇게 쓰게 돼 있다라는 거. 그럼 2016학년도 대입 제도에 대해서 볼게요. 언론에서 나왔던 얘기들은 다 뺍니다. 중요한 얘기만 딱 찍어가지고. 특별전형. 여기서 지금 특별전형에서 지역인재 특별전형이라는 것은 서울대학교에서 먼저 시작을 했었죠. 서울대학교에서 지균이라고 불리는 지역균형전형. 여기서도 강릉고등학교에서도 서울대를 문과 하나, 이과 하나를 쓰겠죠. 그 다음에 고려대학교를 문과 2명, 이과 2명 이렇게 씁니다. 그럼 서울대학교의 지균을 지금 한 700명에서 750명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올해 한 700명 정도 뽑을 것 같아요. 요런 거고요. 지균이 이렇게 생기다 보니까 이 서울대 지균하고 닮아있는 전형들이 고려대학교의 학교장 추천 전형이 생겼고 그 다음에 나머지 대학들이 이렇게 우후죽 순서로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그래도 지역적으로 봤을 때 강원대학교가 지균을 많이 뽑습니다. 지역균형 전형으로. 상당히 여기가 또 빵꾸가 많이 나요. 전문용어로 빵꾸라 그러는 거. 펑크보다는 빵꾸가 더 잘 와닿죠. 그래서 빵꾸가 난다라는 전형이 바로 서울대 말고 강원대학교에 있는 이 지역균형 전형이에요. 작년에 한 700명 이상 빵꾸 났어요. 빵꾸가 난다는 뜻은 뭐죠? 최저를 못 맞췄다는 뜻입니다. 수능 4개 영역 중에서 3개의 영역 합10을 원해요. 334. 334를 못 맞추는 거죠. 700명 이상이. 반대로 얘기하면 내가 내신은 좀 약하지만 만약에 334를 채울 수 있다면 강원대학교 지역균형 전형이 충분히 뚫릴만 하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소개를 드리고요. 바뀐 제도에서 지금 2017년도에는 수준별 수능이 폐지되죠. 여러분들하고 상관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2015년하고 16학년도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2개, 4개 전형인데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거 그냥 수시는 6개를 쓰고 정시는 3개를 쓴다라는 얘기만 하면 되고 지금 영어 수준별 수능, 즉 AP형이었는데 재작년까지, 그죠? 근데 작년부터 이제 AP가 합쳐져가지고 영어 하나로 돼 있죠. 근데 분명히 제가 여기 내려오기 전까지만 해도 영어가 분명히 쉽게 난다고 얘기를 했어요. 수특도 굉장히 쉬워졌죠. 작년보다. 어제 바뀌었습니다. 어렵게 난대요. 미치겠죠. 지금 어렵게 난다는 설이 상당히 정설로 굳어지고 있습니다. 정보에 의하면은. 왜냐하면은 작년에 너무 쉬워가지고 수학 B형 진짜 하나 틀리면 1등급, 2등급으로 밀리던 그런 시절이었고요. 그쵸? 영어도 굉장히 쉽게 났고. 그리고 영어가 다시 수준별로 가면서 등급제로 바뀐다 그랬죠? 5등급. 등급제로 바뀌고 3등급으로 가네, 5등급으로 가네 막 이러면서 영어를 쉽게 낸다는 보도가 굉장히 많이 흘러나왔는데 교과부에서 지금 방침을 틀어가지고 변별을 좀 살려줘야 되기 때문에 어렵게 낼 것이다. 근데 어렵게 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작년만큼은 쉽지 않고 조금 난이도를 올리겠다. 라고 얘기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못 맞추는 게 딱 2가지 기능이 그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게 딱 2개죠. 날씨랑 입시. 날씨랑 입시는 미래 예측 안 됩니다. 분명히 올해 분명히 또 난이도 실패해가지고 너무 어렵게 나올 거예요. 한 번도 지금까지
약간 쉽게만 낼게 했는데 엄청나게 어려워지거나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분명히 좀 어렵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게 좀 바뀌었어요. 영어 분명히 분위기상으로 수학 그 수특도 연계율이나 이런 것도 좀 조정이 될 것 같고요. 퍼센트 조정은 안 되지만 그대로 박아서 내는 형태는 좀 없어지지 않을까. 그리고 연계율 외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어 수준 자체가 조금 어렵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이거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처음이고 마지막입니다. 왜 수시를 해야 되는지, 특히 평준화 시대에서 여러분들이 왜 수시를 준비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이게 총 정원이에요. 탑10 대학, 설령고, 서성한, 중경, 외시라인까지만 정원이 3만 명이죠. 전국으로 따지면 서울대 3,000명에 스카이까지 합치면 11,000명이고 탑10 대학 3만 명인데 한 반에서 몇 명 간다고요? 탑10을 1.76명 정도.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2,250개 정도 됩니다. 2,250개에서 이게 전문계까지 다 합친 거예요. 전문계 빼고 나면 1,650개에서 1,700개 사이쯤 되죠. 그 사이에서 중간 정도를 하는 학교 레벨. 그러니까 몇 등 정도 될까요? 한 850등? 전국 석차 850등권 고등학교. 여러분 고등학교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전국에서 몇 등 하는지 몰라요. 작년까지는 몇 등이었냐면 90등에서 11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강릉고등학교가. 근데 여러분들은 이제 평준화 세대니까 어느 정도 석차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전국 석차로 잡았을 때 중위권 정도를 했으면 한 반에 1.76명 정도가 탑10 대학을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서울 소재로만 빼도 한 반에 5명 정도 갈까 말까 한 정도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작년하고 또 전혀 다르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왜 못 가느냐? 왜 재학생은 정시가 안 되느냐? 여기 옆에 보세요. 재학생 대비 재수생 비율입니다. 1등이 세화고등학교죠. 자사죠. 자, 여기 쭉 내려가다 보면 외고들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거 50등까지 뽑으면 전국에 있는 외고 다 들어가죠. 재수생 비율을 볼까요? 세화고등학교 1등인데 103.1%예요. 재학생이 고3이 100명이면 재수생이 103명 있다는 얘기예요. 삼수생 있잖아요. 삼수생. 그러니까 넘어가는 거죠. 상산고 이런 데 지금 작년 대비로 재학생 대비 재수 비율이 90%입니다. 10명 중에 9명이 재수예요. 지금 이거를 전국에 있는 50개 고등학교까지 내려가도 재수생의 비율이 10명 중에 7명까지 떨어집니다. 그렇죠? 작년에 여기 강릉고등학교도 재수생이 어마어마하게 많을 거라는 거죠. 분명히 실패하고. 근데 여러분들은 안 나오겠죠? 정시는 훨씬 적겠죠? 수시가 훨씬 많은 거고. 마찬가지겠죠? 밑으로도. 그 서울에 있는 인서울대학교로 신입생 10명 중에 3명이 재수생이에요. 30%는 재수생이죠. 얘네들을 다시 수시와 정시로 쪼개보면요. 대부분이 재수생 애들은 정시 쪽일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애들은 어디를 가야 돼요? 재학생은 수시를 노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서강대 같은 경우에 인서울에서 서성한 라인 정도, 탑5 정도 드는 데에서 반수생이 매년 2,000명 정도씩 쏟아져 나와요. 요 반수생이 나왔다라는 얘기는 여러분들이 전국 석차를 65만 명 기준으로 했을 때 65만 등이면 그 중에 반수생이면 얘들이 6,000명이에요. 9월 달에 나타나는 애들입니다. 정말 가장 강력한 애들이죠. 일단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9월이 되면 9월 평가원 모의고사를 치는 순간 내 등수는 무조건 6,000등을 밀리는 거예요. 왜? 얘네들 때문에. 그죠? 일단 기본적으로 2,000등은 밀리죠. 서강대 서성한 라인이면 문과로 따지면 111 찍던 애들입니다. 언수에 111 찍고 연고대 실패해가지고 자신이 있으니까 한 학기 다니다가 여름방학 하면서 뛰쳐나와서 재수종합반 다니는 애들이에요. 그죠? 그럼 얘네들이 이길 수 있냐는 거죠. 그럼 여러분들 석차는 기본으로 2,000등은 기본으로 밀리는 거고 반수생 6,000명이 다 짱짱한 애들이기 때문에 조그만 애들 등급대가 약하다면 6,000명이 대로 올라가겠죠. 그죠? 그러면 버틸 수 있어요. 그 이하가 떨어집니다. 왜? 재수생들이 올라타는 비율이 세지니까. 내가 444다. 죽음입니다. 그 위에는 재수생 17만 중에 반 이상이 올라타는 거예요. 내가 4를 찍었다는 얘기 나 5 찍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6월에 5 찍습니다. 악담이 아니라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3등급이니까 나 3이면 3, 3, 찍으면 인서울 되니까 나 인서울 할 수 있어 수능으로.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죠. 재수생 17만이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들은 부비박산 된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네.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자기 물론 언론에서 난리 쳤어요.
수시 많이 없애고 정시 늘어난다. 요 정도밖에 안 나요. 요 정도. 다시 올라가죠. 이게 아까 대학이 가지고 있는 역학 구도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아시겠죠? 자, 언론보도에 속지 말자고 제가 타이틀을 과감하게 붙였습니다. 보세요. 언론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시 전체에서 내신 위주 전형이 57.5%고요. 논술로 뽑는 게 27.7%고요. 논술 전형이, 입사 전형이 27.7% 뽑고 있고, 논술 전형이 6.3%밖에 안 뽑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논술 전형을 준비해봐야 소용없다는 6.3%밖에 안 뽑으니까.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가 많으니까 57.5%나 되니까 학생부 교과 매달려야 된다. 맞나요, 이게? 그럴까요? 이거 지금 뭘 평균으로 대학만 따지면 198개예요. 198개 대학의 데이터예요.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친구들이 한중대 이런 데 가고 싶어요? 얘기하죠. 그죠? 이게 아니라는 거지. 중요한 건. 내가 갈 수 있는 데가 여기 있잖아. 입사도 훨씬 많이 늘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입사 써야 되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니까. 자, 학생부 종합전형. 예전 얘기로 하면 입학사정관제 전형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도를. 자, 이건 선생님이 직접 다 상담을 했던 케이스를 가지고 만든 데이터입니다. 그러니까 다 확실한 데이터예요. 그죠? 타이틀을 뭐라고 붙였느냐? 대학은 어떤 인재를 원할까? 대학 예, 그러겠습니다. 준비됐고요. 네, 차 준비되어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3학년 몇 반? 차도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 커피 마실래요? 몇 반에 있어요? 7번요. 어이? 7번 누구셔? 김리남. 리남이? 예. 제가 속 들어갈게요. 그래요? 리남이는 잘하지? 확실하게. 무슨 속 들어가시지? 제가 산수 선생이잖아요. 리남. 그래, 리은이, 리남이. 그렇구나. 리남이는 태도가 좋아요. 좋아요. 7반이 조금 산만해서 나한테 오늘 왜 약간 맞았어요? 리남이 짱 맨날 잔대. 리남이 작은 맨날 자. 나한테 맨날 야단 맞았어. 포기하는 내면 포기했구나. 제가 안 소리 왔다며. 소리 막 빼고 내가 열매도 안 왔다 줘야지. 나 보라지를 보고 알겠네. 그렇게 하면 되시는데 왜 안 해줘야 됩니다. 음료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학부모 총회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담임 입시 설명회 특강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힘찬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진학사 경기동부센터장 김민수입니다. 일단 오늘 비가 좀 많이 오고 날씨가 많이 굳어서 어머님들이 오시기가 좀 불편하셨을 텐데 학부모 총회하고 연결이 같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아까 3시에서 3시 30분 정도 사이에 한 2시간 정도를 진행을 했습니다. 재학생들과 일반 선생님들 대상으로 진행을 좀 했었고요. 저도 여기 강릉고등학교 모교입니다. 그래서 모교를 저희 거의 20년 좀 만에 오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감회가 좀 새롭고 저는 여기 이 교정이 또 인연이 있는 게 노암동 교정에서 2년을 다니고 눈 엄청 오던 90년도 1m 40cm 왔을 때 여기로 저희가 책상을 다 제가 직접 옮겨가지고 왔던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서 1년을 다녔습니다. 1년을 다니고 여기서 졸업을 했었고요. 물론 저희 때하고는 교육청에서 이제 연수를 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때 들어갔다 왔었거든요. 그래서 강원도 내에서도 지금 강릉, 원주, 춘천에 대해서 이제 걱정들을 좀 많이 하시고 있더라고요. 물론 저희 때 제가 들어갔을 때만 해도
저희 기수 때 뭐 서울대 한 50명 갔었으니까 지금 그때하고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찍는 애한테 45점을 준다는 거죠. 1등급 찍는 애한테 50점을 줘요. 그럼 몇 점 차이밖에 안 나요? 5점. 근데 그 5점을 또 쫙 벌리느냐? 1등하고 2등급 사이에는 0.1점 벌려놓죠. 2등급하고 3등급 사이에 0.2점 벌려놓죠. 그 몇 점 차이에요? 3등급 찍어도 0.3점밖에. 자, 고등학교 1학년 어머님 다시 한번 손 들어보세요. 고등학교 1만 고1 어머님들. 여기서 자기 애가 지금 어디로 갈지 정했다. 손 들어보세요. 지금 한 명 드셨어요. 무슨 뜻이죠? 정시로 작년 보름 한 일주일 동안에 80명, 90명 정도 됐고요. 제가 뭘로 하시면 3분의 1 정도 손 들었는데 방향 잡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한 명 드셨습니다. 남들한테 나서는 게 너무 두려운 나머지 마술 동아리 선택했습니다. 이러고 있습니다. 자소서에서. 이건 아니라는 거죠. 애가 정확하게 맞춰야 될 거 아닙니까? 봉사 150시간씩 했어요. 그 중에 120시간이 환경정화예요. 뭐 다 청소만 할 것도 아니고. 뭐 맨날 앉아가지고 페트병 찍을 수도 있어요. 맨날 페트병 분리수거나 하고. 그런 애들이 그리고 학습 성향 진로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공급자 중심으로 되어 있죠. 가서 그냥 설명만 해주는 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었어요. 외부 컨설팅 전문가 들을 통해 가지고 수요자 중심으로 입시 전략을 다 1대1로 개별적으로 짜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짜야지 보세요. 1등 했어요. 정시는 여기에요. 경동대 속초. 하지만 스펙을 이렇게 준비를 한다면 하장대도 가고 대구교대도 간다라는 거죠.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자, 1.3이 전교 4등권입니다. 다문화 가정 교육 네트워크 146시간에 48시간에 봉사 402시간이에요. 일반고 좋아하는 대학, 상위권 대학 중에 어디냐? 한양대입니다.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한양대학교는 상당히 노려야 돼요. 올해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고 냄새가 좀 났었어요. 올해도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성적이 내신 좀 되는 친구들은 이쪽 노려야 된다는 거죠. 보세요. 한양대를 제가 봤을 때 예비 컷을 얼마 정도로 봤었냐면 1.2컷 정도 잡힐 줄 알았어요. 1.3대 들어갑니다. 작년에 들어갔어요. 가능한 두 개 합쳐서 나가죠. 2개 2등급. 요거 찍어가지고 고려대학교 식품자원 경제를 썼어요. 얘가 전교 2등이잖아요. 아까 각 문과 1등, 이과 1등은 서울대학교 직인을 쓰고요. 각 문과 2등, 3등, 이과 2등, 3등은 학교장 추천을 받습니다. 그럼 얘가 전교 2등이면 학교장 추천을 써야 되는데 못 썼죠. 왜 그럴까요? 전교 2등은 석차백분위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내신을 토탈로 냈을 때. 고려대학교 환산식으로 돌리니까 얘가 4등으로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3등까지만 주니까 얘 못 받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무슨 과 붙었죠? 영어 영문과예요. 얘가 1단계 서류 100을 봤어요. 학교 레벨도 떨어져요. 어떻게 붙었죠? 이걸로 붙었을까요? 영어 토론 동안이 1년 한 걸로? 과연 이게 가능한가요? 아니에요. 결국 뭐라는 얘기예요? 내신이에요, 내신. 내신빨로 밀어가지고 붙는다는 거죠. 스펙 아무것도 없으면 이 정도면 스펙이 있다고 보이지가 않아요. 이번에도 부반장 딸랑 한 번 했어요. 3년 동안에. 영어 토론 동안이 1년 이거 가지고 뚫리는 학교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로 뚫는 거냐? 내신 2.04로 뚫린다는 거죠. 자, 2.16 내신입니다. 2.16 내신으로 얘가 수학이 좀 됐고요. 한양대학교 생명과학과를 논술 우수자라고 뚫었죠. 자, 어떻게 뚫었을까요? 논술 잘하는 애일까요? 얘가? 없는데 내신 2.5 정도를 찍으니까 몇 개를 붙습니까, 지금? 이거 보실 때 약간 보랏빛 도는 거는 합격을 해보고요. 파란색이 보이는 건 1단계는 통과했다는 뜻이고 노란색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탈락했다는 뜻입니다. 1단계조차도. 그럼 지금 4개나 합격을 했잖아요. 그렇죠? 얘가 아무 스펙도 없어요. 근데 학교생활 우수자는 교과성적 우수, 국민 프런티어 1.53이에요. 근데 외대 용인 캠퍼스이긴 하지만 스페인어 통번역이 원래 서울에 있었거든요. 서울에 있다가 지금 내려온 거죠. 통번역 대학들이 다. 영어 통번역도 내려왔어요. 이게 스페인어 통번역이면 건국대학교 하단학과하고 맞먹습니다. 레벨 자체가. 근데 통과하죠, 논술로. 논술 합격했어요. 그죠? 나왔어요. 붙을까봐. 합격시켜버렸습니다. 그냥. 그 학교에서. 서울대에 빼갈까봐. 얘가 그런 케이스였어요. 성적을, 여기는 지금 수능 성적이 안 나오는데 얘네 학교에서 완전히 짜하게 소문이 돌 정도로 국어, 영어, 수학, 탐구학 다 1등급씩 올라갔습니다. 학교에서 빼가는 거예요. 어떻게 빼가느냐? 최저를 보여줄 때 최저 통과를 했는지 등급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 성적 자체가 다 날라옵니다.
도저히 붙을 수 없는 녀석이죠. D면. 붙죠. 자, 수학 쪽으로 교과학 수상이 수학 3번이나 있고요. 과학이 1회나 있죠. 여기 청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교는 전국 석차로 작년까지로 따지는 강릉고등학교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국에서 강릉고등학교가 작년에 90등에서 120등 사이를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그 정도 고등학교죠. 그 정도 고등학교에서 수학 과학 성적이 있고 올림피아드 장려상이 있고 수학 점수대가 있으니까 이 친구는 이 학교에서 대학에서 레벨 타이틀로 봤을 때 2등급 1.99 쉽게 해서 2등 컷까지가 인솔이라고 보시면 돼요. 학생부 100% 전형을 썼을 때 2.1, 2.2 정도가 인솔 컷입니다. 31개 대학을 따지면은 31개 대학의 인솔 컷으로 2.2를 넘어가면은 학생부 100% 전형으로는 인솔이 안 된다고 보셔야 돼요. 얘 몇 프로죠? 몇 등급이죠? 2.79죠? 2.79인데 홍대가 틀려요. 어떻게 뚫었을까요? 얘만 뚫은 게 아닙니다. 홍대 법학과를 제가 2명을 썼어요. 2명 다 붙였습니다. 작년에. 2.79 어떻게 작년에 어쨌든 평준화 전에 얘기했고요. 그렇죠? 근데 경시대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어디가 들리죠? 서강대학교 전자공학과 알바트로스 스키 자전형이 들려요. 알바트로스 스키 자전형은 뭐죠? 외부 스펙을 보는 유일한 전형입니다. 거의. 그러니까 토익 이 스키자 전형의 알바트로스라는 의미에는 영어와 이렇게 전형마다 다 다르다라는 거죠. 요소가.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리더십 전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리더십 전형을 당연히 임원 활동으로 보지만 학교에서는 대학에서는 그렇게 꼭 보는 건 아닙니다. 7.31 수시에서 마지막인데 7.31 정도면 못 가요. 진짜 이거는 이제 방법이 없어요. 안 되면 일본으로라도 보냅니다. 일본 갔죠? 잘 다녀요 지금. 주의권 대학 갔어요. 올해 대학 1학년.